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여기 포항세명기부독병원 심장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서정훈입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대로 이제 주로 이제 중재 시술도 하고 이제 심장 초음파, 그다음에 심장 질환에 관련돼서 이제 진료를 보고 있는데 그 많은 심장 질환 중에 제가 오늘 그 건강광자로 선택한 건 주제는 이제 심장 판막 질환입니다. 심장 판막에 대해서 다 들어보셨나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들어봤다. 뭐 아마 아예 못 들어봤다. 아예 못 들어보진 않으셨죠? 한 번씩은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늘은 이제 요 심장 판막 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주제가 이제 관심 있는 거는 이제 보통은 심장 질환 중에 뭐 고혈압, 고지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이제 뭐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는 이제 보통 뭐 심근경색 같은 경우는 또 응급질환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갑자기 가슴이 아파서 오면은 시술을 빨리 해야 되고 이런 질환이 많은데 여기 계신 분들 보니까 이제 연세가 이제 지긋하시죠. 이제 심장 판막 질환이 사실은 이제 다른 데서도 아마 종종 들어는 보셨겠지만 그 관심이 사실은 조금 덜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알고는 있지만 정말 심장 판막 질환을 어떻게 발견하고 관리하고 앞으로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마 자세히는 설명을 못 들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뭐 외래에 오시면은 뭐 많이 얘기는 하지만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그죠? 그럴 때 이런 질환에 대해서 아마 설명을 이렇게 들을 기회가 많이 없으셨을 텐데 제가 특히 노화와 관련돼서 단순하게 이제 노화가 아니라 심장 판막 질환은 질환이다, 질병이고 진행하고 이제 결국은 치료해야 되는 질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부제로 심장의 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아마 오늘 내용 중에 가능한 한 원래 강의를 쉽고 재미있게 해야 되는데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아주 어렵지 않게 설명을 잘 해드릴 테니까 오늘 얻어가시는 게 많으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제 궁금증을 꼭 해소하시고 심장 판막 질환이 이런 거라는 거를 오늘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문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문이 이거 닫히고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닫히고 열리는데 심장에는 판막이 몇 개 있을까요? 여기 답이 나와 있네요. 제가 가려 써야 되는데 판막이 이게 실제 심장 그림은 이제 뭐 그냥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판막이 사실은 이제 4개가 있습니다. 판막이 4개가 있고 보면은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여기 빨갛게 여기 돼 있는데 여기 네, 요게 이제 좀 어렵죠. 그림으로 보니까 좀 어렵죠. 그래서 우리 심장은 이제 4개의 방이 있습니다. 방. 4개의 방이 있는데 여기가 그림 크기가 좀 달라서 그런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원래 더 조금 큰데 좌심실, 우심실, 우심방, 좌심방.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서 있잖아요. 이제 저를 기준으로 심장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심장이 제가 이렇게 서 있으면 제 심장이 이제 이런 방향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이런 방향으로. 그런데 판막이 이제 보통 보면은 여기 승모판, 그다음에 대동맥판, 그다음에 삼천판, 이름이 좀 어렵죠. 폐동맥판. 이 대동맥판이랑 폐동맥판은 이제 대동맥이랑 폐동맥을 좀 아시니까 거기에 이제 판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승모판, 삼천판은 이제 판막의 모양을 갖고 이제 저희가 이름을 그냥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승모판은 이천판, 옛날에는 이천판이라고도 했는데 판막이 이제 문이 두 개의 문이 이렇게 닫히는 것처럼 모양이 그렇고 삼천판은 이제 3개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게 이제 모양이 그래서 모양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4개의 방이 있다 그랬는데 이게 심방이 위쪽, 뭐 위쪽이고요. 심실이 아래쪽. 심방은 심실로 피를 보내주는 역할을 하고 심실은 피가 온몸으로 나갈 수 있게. 특히 이제 좌심실은 대동맥을 통해서 온몸에 피가 돌고 우심실은 폐동맥을 통해서 폐 쪽으로 피가 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환을 하는데 이 문의 역할은 뭔가요? 문의 역할. 문 열고 들어가면은 우리는 이제 보통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양쪽으로 다 왔다 갔다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심장에서는 피가 한쪽으로 흐르게끔 합니다. 그래서 문이 피가 이쪽에서 이쪽으로 흐르고 심실에서 심방으로는 피가 흐르지 못하게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문이 닫히면, 문이 열리면 피가 가고 닫히면 이제 피가 다시 역류, 그러니까 거꾸로 오지 못하게 이렇게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해야 피가 첫 번째는 심장의 역할이 뭐냐면은 피를 온몸으로 잘 돌려서 우리가 이제 필요한 산소가 필요한 온몸의 장기에 이제 잘 피가 갈 수 있도록 하는 건데 그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심장 판막입니다. 그래서 온몸에 피가 잘 갈 수 있도록 효율적으로 피가 한 곳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심장 판막입니다. 여기까지 들었는데 좀 어려우세요? 역할?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그림이 좀 어렵죠? 그림이 어려운데 심장 판막 질환은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이 이제 오래 쓰면은 어떻게 됩니까? 문이? 예, 망가지죠. 문이 망가지는데 우리 심장 판막도 오래 사용을 하잖아요. 이제 심장이 평생 일을 합니다. 그죠? 심장이 1분에 몇 번 뛰나요? 심장이. 적어도 60번은 60번은 뜁니다. 그래서 맥박수가 1분에 60회는 되거든요. 정상인 경우에. 빠르게 뛰는 분들은 이제 100회가 넘기도 하는데 우리 몸이 이제 평생 일을 하는데 판막도 그만큼 계속 열고 닫히고 계속 해야 되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은 판막이 이제 망가집니다. 망가지는데 두 가지로 될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게 이제 좀 괜찮은 거고 여기 보면 왼쪽이랑 그림이 좀 다르죠. 여기 보면 아래도 또 다르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깨끗해 보이죠. 판막이. 근데 여기를 보면은 판막이 좀 뭔가 이렇게 덕지덕지 껴있기도 하고 지저분해 보입니다. 이렇게. 이건 대동맥 판막인데 대동맥 판막도 오래 이제 사용하면 이제 문이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망가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망가지냐면 이제 두꺼워집니다. 점점 피가 많이 흘러가면서 두꺼워지고 요거는 그림을 보신 적 있을까요? 오른쪽 그림은? 보신 적 없어요? 여러분 많이 검사하는 건데 이거 심장 초음파입니다. 심장 초음파 사진이고 심장 초음파에서 이렇게 원래는 피가 한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피가 지금 이렇게 보이는 거는 나중에 한번 보실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건강검진하거나 뭐 여기서 심장내과를 특히 진료를 보시면 심장 초음파를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여기는 이제 판막이 역류하는 거를 초음파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심장 판막 질환은 이거 영어로 되어 있지만 이건 별거 아니고요. 이게 증가를 합니다. 점점. 근데 뭐에 관련되어 있냐면 나이가 들수록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심장 판막 질환의 종류는 대동맥 판막. 오늘 이제 판막이 4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흔하지 않은 폐동맥 판막 질환은 이제 대개는 되게 드물고 저희 나이에 따라서 나이가 들수록 제일 흔한 게 대동맥 판막 협착증. 들어보셨나요? 대동맥 판막 협착증? 아마 조금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마 대동맥 판막 좁아졌다. 쉽게 얘기하면 대동맥 판막이 좁아졌다. 그 다음에 아까 4가지 중에 3개 이름 기억하세요? 승모 판막, 그 다음에 삼천 판막, 역류증. 요거 3가지를 오늘 말씀드릴 겁니다. 이게 왜 3가지를 골랐냐면은 이 3개가 이제 나이에 따른 제일 흔한 질환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제일 흔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오늘 3가지 말씀드릴 거고 오늘 첫 번째로 이제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말씀드릴 거고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정상이고 오른쪽은 이제 약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있고 여기도 문제가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보면은 제가 협착증의 종류 이게 원인 왜 생기냐 그러면은 원래 문이 이상한 분들 그러니까 문 모양이 원래는 3개여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다. 그러니까 3개가 붙어야 되는데 2개밖에 없다. 그러면은 선천성으로 이상이 있는 거고요. 옛날에는 류마티스 열이라고 많았습니다. 옛날에 질환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좀 없는 류마티스가 있는 분들이 이런 모양이 좀 이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제일 흔한 거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70세 정도, 80세 이상에서 가장 흔한 거는 쉽게 얘기하면 오래 썼기 때문에 문을 오래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그래서 퇴행성이라 그러죠. 퇴행성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나이에 따라서 이제 가장 흔한 질환입니다. 이제 쉽게 생각하면 대동맥 판막은 어디에서 어디로 나가는 거죠? 아까 그림에서 대동맥 판막은 요게 뭘까요? 좌심실. 여기 좌심실. 여기 그림이 가려졌는데
좌심실에서 어디로 가냐? 대동맥으로 가는.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가는 그 문이 대동맥 판막입니다. 대동맥 판이라고도 하고 뭐 대동맥 판막 요겁니다. 거기가 문이 좁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문이 좁아지면 예, 숨이 왜 숨이 찰까요? 좁아져서. 그러니까 피가 어디에서 어디로 못 나가나요? 피가 좌심실에서. 그러니까 좌심실이라는 거는 우리 몸에서 이제 피를 온몸으로 내뿜는 역할을 하는데 그걸로 나가는 문이 좁아지니까 피가 못 나가죠. 잘. 혈액이 잘 못 나갑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여기서 처음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대부분이 증상이 없어요. 증상이. 예.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지나도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발견이 되게 나이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은 나중에 이제 알게 되긴 하는데 무증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이 늦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그렇고 그 다음에 증상이 생기면은 대개 이제 아까 말씀해주신 대로 호흡곤란, 그러니까 숨이 차죠. 피가 많이 못 나가니까.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생기냐? 가슴 통증. 요거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가슴 통증은 어떤 질환에 맞나요? 협심증 들어봐. 심근경색 이런 거에 많죠. 근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있어도 가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요? 피가 잘 못 나가니까. 피가 잘 못 나가니까 심장에도 필요한 피가 공급이 잘 안 돼서 협심증이랑 비슷하게 이제 가슴 통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잘 못 나가면 어디로도 가는 피가 좀 모자라질까요? 머리로 가는. 네, 머리로 가는 피가 모자라지면서 갑자기 쓰러지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가 잘 못 나가면 피곤하고 어지럽고 또 부정맥도 잘 생기고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진단은 아까 보여드렸던 요 그림, 요거 검사, 요거 심장 초음파 요걸로 합니다. 심장 초음파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진료실에 갔는데 이렇게 담당 선생님이 이렇게 청진을 해주시던가요? 안 해주시던가요? 이렇게 한번 청진 이렇게 갔는데 청진을 했다. 보셨어요? 잘 안 해주세요? 이게 청진을 먼저 해야 됩니다. 이거를 제가 이렇게 청진기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저는 뭐 처음 보는 분들, 그러니까 쭉 다니시는 분들 말고 처음 보는 분들은 거의 청진을 하는데 이게 진단의 시작입니다. 청진을 하면 잘 들려요. 특히 대동맥 판막 협착증 같은 경우는 그렇게 심하지 않아도 그 청진으로 잘 들립니다. 그래서 진단을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습니다. 의심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심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이제 초음파, 심장을 보는 초음파가 가장 중요한데 아까 보여드렸던 대로 이게 대동맥 판막 어려운 말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제 어려운 말은 안 쓰려고 했는데 그래도 그냥 잠깐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제 이렇게만 알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저희가 심장 초음파를 하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문이 저 문이 있잖아요, 그죠? 쉽게 생각하면 문이 지나가는데 문을 세게 닫으면 소리가 크죠. 소리가 크죠. 그 다음에 문을 천천히 닫으면 어떻게 돼요? 소리가 적죠. 그거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문을 세게 닫으면 소리가 큰 경우는 어때요? 문을 빠르게 지나가면 내가 빠르게 문을 확 닫고 지나가면 소리가 크잖아요. 똑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빨리 지나가면 똑같아요. 그 속도가 빠르면은 어떻게 될까요? 압력이 그러니까 속도가 빠르면 문이 소리가 크겠죠. 그게 더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초음파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잡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동맥 판막을 지나는 피 흐름 그거를 이제 딱 봐서 그게 빠르면은 문이 빨리 닫히고 그다음에 나중에 천천히 닫히면 천천히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되면 이제 그게 좀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거기 지나가는 속도를 우리가 재서 좀 심하면은 속도가 빠르고 심하지 않으면 속도가 좀 느리고 이거를 통해서 우리가 대동맥 판막 협착이 문이 많이 좁아졌다 아니면 문이 많이 좁아지지 않았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나중에 이건 뭐 나중에 진료 보시다 보면 이번에 좀 나빠졌어요, 좋아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하는 기준은 이겁니다. 속도,
지나가는 속도, 뭐 속도만 보는 건 아니고 그 면적도 보고 이제 뭐 얼마나 좁아졌냐 이런 걸 봅니다. 그런데 질문이요? 예. 모릅니다. 본인은 모르고요. 예. 청진을 하면은 소리는 들리는데 그게 이제 심한지 안 심한지는 초음파를 봐야 돼요. 사실 그래서 초음파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중증도라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 왜 이거를 얘기하느냐? 건강검진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초음파로 요즘은 심장 초음파도 많이 찍죠, 건강검진으로. 근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도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있고, 다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뒤에서 말씀드릴 판막 질환도 건강검진에서 많이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근데 우리가 뭐 아마 얘기 들어보죠. 이거는 심장내과 전문의를 꼭 찾아보세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 대부분 오시는 거 보면은 대부분 오실 때 이렇게 중증으로 오시는 경우는 별로 없고 건강검진하면 이제 경증, 그러니까 가벼운 거나 뭐 중간 정도 이렇게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아니면 아예 괜찮은 경우. 근데 이제 실제로 이제 뭐 좀 문제가 있으면 가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저희가 2단계에서 오는 경우가 많고 저희가 좀 관심 있는 거는 사실은 이제 중증이거든요. 그래서 중증은 이제 문이 심하게 좁아졌다는 얘기죠. 문이 심하게 좁아진 경우는 환자라고 할게요. 환자가 증상이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뭐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실신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견하기 어려운 이유는 대부분 이제 중증으로 가기까지 이제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발견이 이제 좀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근데 발견을 빨리 하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발견을 빨리 하면 이제 요 단계인데 아쉽게도 아직 이게 이거 되게 어렵죠. 진행을 막을 수 있는 게 잘 없어요. 그래서 대동맥 판막이 저희가 이제 판막 질환은 공통적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벼운 거에서 이제 중한 걸로 가는데 거기에 이제 관여하는 몇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고혈압이 있고 콜레스테롤이 높고 당뇨가 있으면 우리가 이제 잘 아시다시피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뭐 심근경색 이런 게 잘 생긴다고 얘기하잖아요. 판막 질환도 비슷합니다. 판막 질환도 여기에서 중증으로 갈 때까지 중간에 이제 관여하는 인자들이 있어요. 근데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나이. 이제 나이가 많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이가 드시면 진행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제 초반에 동맥경화, 우리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하죠. 그런 것들도 기여를 합니다. 이런 진행하는데. 근데 아직까지 잘 몰라요. 여기 이제 더 중증으로 누가 빨리 가는지, 빨리 가는 분도 있고 늦게 가는 분도 있는데 누가 빨리 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물론 무조건 나이 들었다고 다 빠른 건 아니고 다른 요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중증은 시작되는데 이제 시간이 오래 지나도 증상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그래서 한 몇 년까지도 이렇게 보면 증상 없이 지내는 경우가 많고, 근데 만약에 이제 이 증상이 생겼다. 그러면은 어떨까요? 증상이 생긴 중증이죠. 중증에 아까 초음파를 봤을 때 이제 중증의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 진단이 됐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그게 이제 여기 있습니다. 대개는 1년에서 3년 사이에 사망을 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50% 이상이 사망을 하고요. 대부분 사망하는 이유는 심장이 나빠져서 심부전, 그다음에 협심증 내지는 관상동맥 질환 이런 것이 동반이 되면서 이제 제일 흔한 거는 제일 나쁜 건 이제 심부전, 그러니까 숨이 찬 거죠. 숨이 차고 붓고 아마 이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증으로 인해서 숨차고 붓고 이러면 대부분 그런 경우는 저도 그렇게 1년 내에 분명히 나빠지실 가능성, 그러니까 제일 안 좋은 결과를 맞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대개는 그런 정도가 되면 치료가 빨리 필요합니다. 사실은 치료가 빨리 필요하고,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치료는 예전에는 다 수술이었어요. 가슴을 열고 문이 망가졌으면 뭐 보수를 좀 할 수도 있지만 중증 대동맥 판막 협착 같은 경우는 이제 대개 문이 많이 손쓰기 어려운 정도이기 때문에 문을 아예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문을 교체를 해야 돼서 가슴을 열고
판막을 새로운 걸 갖다가 이제 갖다 붙여야 돼요. 그게 뭐 재질이 금속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조직이라는 건 이제 뭐 예전에는 어디 동물의 그런 조직이나 장기에서 이렇게 뜯어와서 조직 판막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쓰기도 하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이렇게 시술이 뭔지 아시죠? 수술은 가슴을 일단은 여는 거고 가슴이나 배를 여는 건 수술이고 시술은 저희가 이제 관상동맥 시술 들어보셨죠? 여기서도 아마도 받으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냥 검사실에 들어가서 이런 데다 관을 뚫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판막도 여기 보면은 요즘 이제 나온 판막들은 시술을 통해서 이렇게 갖다가 삽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술이 할 수 있다. 근데 이제 이 시술은 아직은 이제 수술을 하기 어려운 분이나 아니면 나이가 너무 많으시거나 고령이시거나 이러면은 이제 보통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점차적으로 이게 이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수술보다. 그래서 첫 번째 질환인 우리가 대동맥 판막 협착증을 조금 정리해 드리면 나이가 든 이제 고령에 따른 특히 이 질환은 나이에 따른 유병률 그러니까 병이 이제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은 나이에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진단은 소리만 듣고 파악할 수는 없고요. 초음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해야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중증으로 가는 게 우리가 중요한데 중증으로 가면 수술이나 시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약물 치료로 그러면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약물 치료는 해도 진행을 막는 데는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아직까지는. 중증으로 가면. 네,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증상이 없는 중증은 어떡하나? 뭐 나중에 질문하실 수도 있는데 요즘은 그게 얘기가 많습니다. 무증상인 경우도 굉장히 안 좋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조금 무증상인 경우도 요즘은 빨리 시술이나 수술을 하도록 하는데 아직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얘기가 많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가 아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가슴 통증, 호흡곤란, 시신이 있는 이런 대동맥 판막 협착증 중증은 시술이나 수술을 반드시 해야 된다. 이걸 안 하면은 1년에서 3년 사이에 사망률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우리 질환 말씀드렸고 조금 어렵죠? 판막 질환. 어렵나요? 좀 들어보셨죠? 그래도 이런 내용들은 예. 뭐 아주 어렵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질환을 말씀드릴 텐데 승모판막. 역류증에 대해서 이거는 왜 이 질환을 골랐냐? 승모판막이 어디였죠? 위치가? 제가 또 너무 앞으로 가야 돼서 그런데 그림을 좀 중간에 넣을 걸 그랬습니다. 그래서 승모판막은 여기입니다. 여기. 예, 여기가 어디죠? 좌심방. 아까 여기 좌심실이었죠. 좌심실에서 대동맥으로 나가는 데는 대동맥판이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승모판이라고 있습니다. 승모판. 승모판은 이제 역할이 좌심방에서 이게 왼쪽이라 그랬죠. 제 몸을 기준으로 왼쪽입니다. 왼쪽. 좌심방에서 좌심실로 피가 가는 거를 한쪽으로 흐르게끔 이렇게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승모판막이 왼쪽에 있는 건 아시겠죠? 그죠? 우리 몸에서. 근데 역류, 아까는 이제 좁아진 거였고 이번에는 뭡니까? 문이 새는 거죠. 문이 쉽게 생각하면 여기도 문이 있고 옆에도 문이 있는데 여기서는 안 보이시겠지만 문을 열고 닫을 때 문이 아구가 딱 맞으면 어때요? 새는 게 없죠. 빛이 안 들어오죠.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뭐 해가 딱 비칠 때 우리가 문을 닫으면 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근데 문에 틈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빛이 들어오죠. 비슷하게 똑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새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두 가지 경우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셀 수 있는 경우의 수. 이거 좀 약간 지능 테스트인가요? IQ 테스트인가요? 새는 경우 문이 그렇죠. 문이 문이 어디 틈이 생기거나 찢어지거나 문이 하여튼 망가질 때 그죠? 문이 망가진 거. 그 다음에 또 다른 경우 이거는 뭐 조금 있을 수는 없는 일인데 문틀이 너무 클 때 문에 비해서 그죠? 문은 일정한데 문은 별로 망가지지 않았어요. 근데 문틀이 넓어지면은 문이 짧으니까 틈이 생기겠죠. 네, 그렇게 생깁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역류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 자체가 판막 자체가 찢어지거나 망가지거나 이럴 때, 그 다음에 다른 경우는 이 주변이 좀 넓어진 거예요. 이게 문 주변이 넓어져서 이렇게 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새는 건데 그런 두 가지 경우가 있고, 문 자체가 뭐 이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뭐 이건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하지만 알고 계시면은 나중에 좀 도움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문 자체가 망가지면 우리가 그 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1차성이라 그러고, 문 자체는 괜찮은데 문 주변이 뭐가 문제가 생겼다 이러면서 생긴 게 2차성입니다. 그래서 그건 뒤에서 말씀드릴 텐데, 근데 1차성이 많을까요? 2차성이 많을까요? 문이 망가지는 게 많을까요? 아니면 문 주변이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문이 망가진 게, 뭐 사실은 그렇지만 문 주변이 문제가 생긴 게 훨씬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생각해 보면은 좌심실이랑 좌심방이 문제라 그랬는데, 좌심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펌프 역할을 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좌심실이 커지거나 망가지는 경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질환 중에. 뭐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되게 많은 경우가 쉽게 얘기하면 심근경색. 심근경색이 오면은 심장이 어떻게 되냐면, 심장이 이제 일부에 피가 안 가면서 심장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럼 좌심실이 기능이 상실이 되면서 심장이 잘 못 뛰거나 심장이 나중에 이제 늘어나게 돼요. 그래서 그러면서 역류가 생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그게 2차성이고, 또 하나 심방세동이라고 들어보셨죠? 뒤에서도 얘기를 잠깐 할 텐데, 예, 심방세동이 있습니다. 심방세동은 그것도 나이에 따라 많이 증가를 하는데, 심방세동은 이제 맥박이 쉽게 얘기하면 불규칙적이다. 맥박이 우리는 딱딱딱딱 규칙적으로 떼야 되는데, 심방세동은 길게 떴다가 짧게 떴다가 길게 떴다가 뭐 아니면 막 굉장히 그렇게 불규칙적인 맥박을 우리가 이제 심방세동이라고 하고, 나이가 들면서 많이 늘어나는데, 심방세동이 생기면 문제가 두 가지가 생깁니다. 한 가지는 이제 심방 안에 혈전이 많이 생겨서 뇌졸중이 잘 생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심장이 커집니다. 심방세동일 때 심방이 특히 커지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커지면 어떻게 된다? 문틀이 넓어지는 거다. 심장이 커지면, 문은 승모판은 정해져 있습니다. 길이가 정해져 있는데 주변에 문이 넓어지니까 새는 거죠. 그렇게 그런 경우가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그런 질환들은 1차성인 경우는 문 자체가 망가지는 경우는 그렇게 2차성에 비해 많진 않아요. 1차성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젊은 사람들에게 조금 더 보이는 질환들이 있고, 2차성은 아무래도 나이가 조금 연세가 드신 분들한테 오는 여러 가지 질환들 때문에 2차성이 훨씬 흔합니다. 고령화 사회로 가면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아시는 게 필요하고, 증상은 뭐 비슷합니다. 증상은 근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대표적으로 판막 질환이 생겼다. 뭐 협착도 마찬가지지만 역류증도 내 피가 여기서 좌심실로 가야 되는데 그 피가 온몸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그죠? 좌심실에 있는 피가 온몸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 피가 다시 어디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좌심방으로 다시. 피가 역류가 있으니까 그 피가 다 못 나가고, 저쪽에 내가 이제 피를 이쪽 문이 닫히면 이쪽 문을 열고 일로만 가야 되는데, 여기도 문이 이제 또 문제가 생기니까 내가 피가 내보내면 이쪽도 새고 저쪽도 새고, 그러니까 피가 양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온몸으로 나가야 될 피가 모자라지는 거죠. 심할수록.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호흡곤란이 생기고 피곤하고 쇠약감이 생기고, 나중에 나빠지면은 처음에는 운동할 때만 숨이 찼는데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숨이 차고, 이제 누워 잘 수가 없어요. 누워도 숨이 차고 붓고, 이제 이런 증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진행할수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제가 그림으로 그렸는데 진단은 아까 초음파로도 할 수 있고, 좀 더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시경처럼 위내시경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위내시경 하듯이 심장도 이렇게 식도로 넣어가지고 초음파를 봅니다. 이렇게 하면 좀 더 정확하게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새는 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새는 걸 볼 수가 있고, 여기서 원래는 이렇게만 가야 되는데 피가 이렇게도 가는 거예요. 이렇게 지금 많이 새는 거죠. 요만큼 이쪽을. 치료가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면은 치료는 어떻게 하느냐? 승모판막 역류증은 대개 아까 말씀드렸던 대동맥판막 협착증은 약물 치료가 별로 없는데, 승모판막 역류증은
아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좌심방이나 좌심실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거기를 잘 치료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심방 크기나 심장 크기를 좀 줄여주면 좋아져요. 그러니까 문은 괜찮으니까 주변을 줄여줘야 되는데 주변을 줄여주는 거는 꼭 수술로 할 필요는 없고 물론 이제 약물 치료가 안 되면 수술도 할 수 있지만 일단은 약물 치료를 먼저 잘 하면 됩니다. 약물 치료를 하고 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심방세동 같은 부정맥을 치료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문도 어쩔 수 없이 문이 이제 넓어져 있지만 어쩔 수 없이 거기를 좁게 만들어야죠. 다시 너무 넓어져 있으니까 그런 수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는 수술이 아니고 요거는 첫 번째가 일단 약물 치료를 먼저 합니다. 예, 약물 치료를 먼저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 그래서 요즘도 시술이 많이 발달했어요. 그래서 예전에 무조건 뭐 판막 질환이 있으면 거의 다 수술하고 이제 기계 판막을 넣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에는 이제 요렇게 들어가서 요렇게 가서 여기 이게 뭐 뭔지 모르 이쪽이 승모 판막이 있는 부위입니다. 여기를 이렇게 찝어 이렇게 너무 많이 새니까 문이 이렇게 틈이 벌어졌잖아요. 그럼 중간에 이렇게 딱 찝어요. 네, 딱 찝으면 어떻게 될까요? 새는 부위가 좀 줄겠죠. 네, 그거랑 똑같습니다. 뭐 많이 보신 거 이렇게 많이 새면 이렇게 꽉 찝어요. 이렇게 여기다 찝는 겁니다. 이렇게 찝는 거. 새는 부위다. 자, 그럼 다시 정리해 보면 승모판막 역류증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좌심방, 그러니까 승모판막 주변의 문제들이 이제 좌심방, 그다음에 좌심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기면 역류가 생길 수 있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해보고 치료로도 안 되면 수술도 고려할 수 있다. 이렇게. 여기까지 뭐 크게 어려운 거 없으시죠? 너무 어려웠나요? 네, 재밌죠? 네, 이게 판막 질환이 원래 재밌습니다. 재밌고 이해만 하면 아주 재밌고요. 이게 마지막으로 오늘 마지막 질환인데 사실은 이거 되게 중요해요. 저는 이걸 말씀드리려고 사실은 앞에 대동맥 판막 협착, 뭐 승모 판막 역류 이런 거 말씀드렸지만 저는 사실 이제 요즘 제일 심장내과에서도 제일 관심 있는 게 이제 이쪽입니다. 삼천 판막 역류. 왜냐하면 삼천 판막이 그 동안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 보시다시피 우리는 심장이 왼쪽 오른쪽으로 옛날에는 구분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심장이 두 개다.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 이제 왼쪽 심장은 온몸으로 가는 거고 오른쪽 심장은 폐 쪽으로 가는 건. 근데 왼쪽 이게 비교해 보면 뭐가 차이가 있을까요? 이거 되게 굉장히 중요한데 아시겠어요? 왼쪽 오른쪽 심장의 차이점. 여기 이렇게 봤을 때 왼쪽 좌심실이 있고 우심실이 있는데 두 개 차이가 어떤 게 보이세요? 제가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랑 여기랑 여기. 네? 그냥 좌심실은 더 넓다. 쉽게 말하면 두껍다. 두껍다. 왜 두꺼울까요? 여기보다 우심실보다. 네? 커져가지고 맞습니다. 우리 혈압이 정상 혈압이 얼마죠? 120에 80이라고 알고 계시죠, 그죠? 120에 80 높은 겁니다. 혈압이 높은 거고요. 그건 어디에 걸리는 혈압이냐면 여기 보이는 대동맥에 걸리는 혈압이에요. 그래서 대동맥에서의 혈압인데 그 대동맥의 혈압이 얘가 그거를 이기고 문이 열려야 되잖아요. 120에 80, 더 높은 분들은 170도 있죠. 170의 혈압을 이기고 피를 내보내야 되는데 얘가 그런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힘이 많이 들죠. 힘이 많이 드니까 두꺼워집니다. 심장은 힘이 많이 들면 두꺼워져요. 두꺼워지고 그래서 혈압 높은 분들을 초음파를 해보면 두껍습니다. 네, 두껍고 나이가 들어도 어떨까요? 두껍죠. 오래 일했으니까. 오래 일했고 이제 혈압 높으니까 두껍고. 네, 두꺼우면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왜 안 좋을까요?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왜 안 좋을까요? 두꺼워지면은 사실은 좋을 것 같지만 일을 많이 해서 뭐 두꺼워지면 뭐 근육을 많이 키우면 우리 이제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런 운동을 하는 심장은 두꺼워지면 그럼 좋겠네, 일도 잘하겠네 이렇게 하지만 좀 다릅니다. 그런 거랑은. 그래서 심장이 두꺼워지면 두꺼워진 대로 산소가 심장도 일을 하려면 이제 산소가 필요한데 그쪽으로 산소 공급을 하려면 심장 두께가 너무 두꺼워지면 산소가 못 가는 부분도 생겨요. 두꺼워지니까.
그래서 효율이 떨어집니다. 효율이. 심장의 효율이 떨어져서 나중에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두꺼운 건 어쨌든 그건 다른 얘기입니다. 근데 우심실은 압력이 왼쪽에 비해서 많이 높지가 않아요. 여기 걸리는 압력은 얼마나 될까요? 이 폐동맥에 걸리는 압력. 이것도 제가 환자분들 올 때 많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대동맥에 걸리는 걸 우리는 고혈압이라고 하고 질환 중에 이제 폐동맥 고혈압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폐동맥 고혈압은 폐동맥의 압력입니다. 근데 정상이 20이에요. 20. 왼쪽이 이제 120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정상이 120에 80인데 폐동맥의 압력은 20이 정상이에요. 평균. 뭐 그거보다 더 낮고. 그래서 그거보다 높으면 이제 폐동맥에도 고혈압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좀 흔하지 않은 질환이지만 폐동맥 고혈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럼 우심실이 그렇게 왼쪽처럼 두꺼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렇게 두껍지 않습니다. 우심실은. 그래서 압력이 조금만 필요하면 되니까 20 정도만 이겨내면 되니까. 그런데 삼천판막이란 게 여기입니다. 우심방. 아까 승모판막은 왼쪽에 있었죠. 좌심방과 좌심실에 있었는데 삼천판막은 우심방과 우심실 사이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여기서 여기로 이렇게 오는데 폐동맥으로 가는 이렇게 해서 보내는 이제 한쪽으로 흘러서 이렇게 가게 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역류증이 생기면 승모판막 역류증이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심장이 그래도 좌심실이 힘이 좀 좋잖아요. 그죠? 온몸으로 내보니까 힘이 좋기 때문에 조금 다른 데로 빠져나가도 피를 내가 그 피가 역류하는 피가 그냥 있을까요? 아니면 다시 돌아올까요? 좌심실로. 돌아오죠. 내보냈었는데 다시 그게 합쳐져 가지고 원래 와야 되는 피랑 합쳐져서 다시 나한테 오죠. 좌심실은 힘이 좀 있어요. 그래서 좀 피가 더 많이 와도 좀 일을 합니다. 근데 우심실은 얘가 높은 내가 피를 이만큼 보냈는데 적응이 안 돼 있어요. 적응이. 그래서 조금만 많은 피가 오면 어떻게 될까요? 힘을 못 써요. 툭 퍼집니다. 피가 많이 받으면. 그래서 이 삼천판막에 문제가 생기면 우심실의 특성 때문에 좀 더 많은 조금 더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좌측 질환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측 질환이 그래서 그동안은 그냥 좌측 질환이 있으면 생기는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삼천판막 역류라는 질환이 이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삼천판막 역류 같은 경우는 건강검진하면 좀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보면은 그렇게 심하지 않으세요. 경도, 그러니까 제일 가볍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한 5% 정도, 그러니까 20명 중에 한 명은 약간 심한데 이제 이런 게 보이고, 그 중에 한 0.6%, 1% 미만은 아주 심한데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에 뭐 대동맥 판막 협착증이나 그 다음에 뭐 승모판막 역류증이나 이런 게 있으면 나중에 오른쪽도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생기면은 그렇게 생긴 경우는 꽤 이제 왼쪽에 병이 진행이 됐을 때 오른쪽에 이제 삼천판막 역류까지 이제 심하게 생기는 경우고요. 제일 더 흔한 거는 아까 말씀드렸죠. 심방세동. 심방세동이 있으면 요즘 이제 조금 연구를 보면 왼쪽 심장이 아까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쉽게 말씀드렸는데 왼쪽 심장 오른쪽 심장이 있는데 어디가 더 커질까요? 근데 꼭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뭐 퀴즈는 아닙니다. 근데 왼쪽 심장도 커지지만 오른쪽 심장이 더 많이 커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른쪽 심장이 커지면은 삼천판막 역류가 더 흔하게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뭐 앞에서 대동맥 판막 협착증도 뭐 증상이 무증상인 경우가 오랜 기간 그렇지만 이 삼천판막 역류증도 진행이 느립니다. 그래서 우연히 진단되고 나중에 이제 이게 심해지면 나중에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어르신들 이제 가면은 간경화 얘기 들어보셨죠? 간이 안 좋아졌다, 다리가 붓는다, 복수가 찬다. 이래서 이제 소화기내과나 뭐 이런 데 진료를 많이 보십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런 분들 중에 꽤 많은 경우가 이 삼천판막 역류증이 심하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는 좀 이해하면 설명이 한참 필요한데 그거는 나중에 제가 지금 시간 관계상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질문 시간에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초음파로도 진단하기도 어려워요. 이게 뭐 진단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중증인 경우는 뭐 누가 봐도 중증이면 괜찮은데 조금 이제 실제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그 다음에 얘도 아까 요거는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 우측 심장이 더 커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심방세동이 있는 분들이
우측 심장이 커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삼천판막 역류가 더 잘 생긴다는 얘기고요. 좀 어렵죠.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는 어떻게 하냐? 옛날에 예전부터는 요거는 그냥 뭐 수술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수술하면 사망률이 좀 높았어요. 이 삼천판막은 특이적으로 이제 그 수술을 해놓으면 여러 가지 특성 때문에 압력이 높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은 그 수술에 대한 사망률이 너무 높았는데 예전엔 그래서 그냥 어떻게 치료했냐면 그냥 뭐 약만 주고 이뇨제, 그래서 물 빼고 물을 다리가 부으니까요. 다리가 붓고 복수가 차니까 물 빼는 치료만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좀 이것도 치료를 좀 열심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근데 언제까지 이미 너무 나빠지면 아무리 수술이나 뭘 해도 나빠진다. 그러니까 그렇게 나빠지기 전에 뭔가 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게 이제 요즘의 얘기입니다. 요거는 뭐 영어로 되어 있긴 한데 요즘은 삼천판막도 수술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거 갖다가 이렇게 삼천판막 주변을 좁히거나 뭐 이렇게 끼워가지고 아까 승모판막 보여드렸듯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시술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이유는 그동안 관심이 많이 없었다. 그리고 연세가 드셨을 때 의외로 중증의 삼천판막 역류가 꽤 있고 다른 데서 이렇게 치료하다가 결국은 특히 강경화나 복수 차서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제 중증의 삼천판막 역류증이 있는 경우가 많더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간과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씀을 드리고 이제는 이것도 수술이나 시술을 많이 하기 때문에 나빠지기 전에 수술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이제 3가지 심장판막 질환의 뭐 대표 증상이거든요. 그래서 숨차고 가슴이 아프고 두근거리고 어지럽고 실신하고 뭐 하여튼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찾아야 되는데 다른 원인으로도 이런 증상들이 생길 수 있잖아요. 뭐 관상동맥 질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질환 때문에 생기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은 정기적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특히 심장 초음파가 그래서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심장 초음파를 무조건 뭐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데 그래도 나이가 어느 정도 이제 연세가 이제 드신다. 아까 판막 질환이라는 거는 나이에 따른 질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어느 정도 있다 그러면 그래도 한번 정기적으로는 좀 확인해 보시는 게 필요하고 처음에는 가볍게 시작해도 사실은 누가 빠르게 진행할지를 알 수가 없어요. 아직. 그래서 정기적으로 꼭 이렇게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강의는 제가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서정원 원장님의 강의는 여기서 끝납니다.